안녕하십니까.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이지 스튜디오 빌더 2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모듈의 연결 상황은 MSB와 AOM, AIM, DIO, 그리고 LAN 모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모듈들 전체는 모두 버스 케이블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으며 MSB의 확장 커넥터에는 코어링크 EX 디버그가 24핀 플랫 케이블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와는 두 개의 USB 미니 케이블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중 왼쪽에 있는 USB 케이블은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할 때 사용되는 SWD 기능의 디버그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USB 케이블은 PC의 가상 컴포트를 잡아주는 USB 선입니다. 확장 커넥터는 24핀으로 구성되어 있고 버스 케이블은 20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LAN 모듈은 062에 연결되어 있으며 062와 PC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4채널의 RS232 포트를 제공하는 MSB 모듈은 채널 0번과 채널 1번이 서로 크로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널 0TX로 출력되는 데이터는 채널 1의 RX 단자로 에코되도록 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로 서로 에코되도록 연결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AOM의 1번 출력은 AIM의 1번 입력으로 입력되어 있어서 아날로그 전압 출력과 아날로그 전압 입력을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구성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DIO에는 스위치를 연결해 두었습니다. 우리는 PC에서 이지 스튜디오를 실행시키고 이지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램 모듈을 통해서 통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지 스튜디오에서 로그를 설계하고 로그에서 DIO, AIM, AOM, MSB를 제어하는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지 스튜디오를 실행시키고 연결된 모듈들을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N 모듈을 통해서 192.168.0.100 포트는 8698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LAN 모듈은 총 8개의 포트를 제공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AIM, AOM, DIO, LAN, MSB 모듈이 연결된 것을 보실 수 있고 ENV 모듈은 제가 빠뜨렸네요. ENV 모듈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ENV 모듈은 환경 센서 모듈로서 여기에는 인체 감지 센서, 온도 센서, 그리고 충격음을 인식할 수 있는 마이크, 그리고 조도 센서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통신이 연결되면 아래쪽에 통신이 연결된 표시가 나오게 됩니다. 현재 통신이 연결된 포트도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어링크 EX의 가상 컴포터를 통해서 통신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포터 COM3에 현재 연결되어 있습니다. 통신 속도는 115kbps로 연결합니다. 통신이 연결되면 아래쪽에 COM3에 115kbps로 통신이 연결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USB 케이블을 뽑아 보겠습니다. 다시 USB 케이블을 꽂으면 바가 다시 올라가면서 통신이 뒤에 연결됩니다. 만일 USB 케이블을 뽑은 채로 그대로 계속 있으면 통신은 끊어지고 모든 모듈들이 리스트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다시 램 모듈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로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로그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더2에서 새로 추가된 자석 기능을 사용하면 쉽게 배치하실 수 있습니다. DIO 모듈의 릴레이 0변의 변화하는 모습을 그래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그 후 차트 위에서 드랍 해주시면
할당됩니다. 할당된 것은 IO의 ID 4번의 DIO의 릴레이 0번이 이 차트에 할당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차트는 10초간의 데이터를 보여줄 것이며 500ms 간격으로 표시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100ms 간격으로 표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DIO에서 우측 버튼을 누른 후 테스트 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 버튼을 눌러 로그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릴레이 0번을 동작시키면 릴레이 0번의 데이터가 화면에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릴레이 1번의 데이터를 보고 싶다면 릴레이 1을 드래그해서 드랍하시면 됩니다. 차트를 클릭하면 차트에 할당된 IO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실행 후 릴레이 1번의 동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줌 윈도우 버튼을 누르면 차트는 정지되고 특정 부분을 줌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손 모양은 펜토시입니다. 드래그해서 드롭함으로써 차트의 특정한 부분으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전체를 보고 싶다면 줌 O를 하시면 다시 실행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시되는 시간 간격을 변경하고 싶다면 여기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버튼, 텍스트 박스, 텍스트, 체크박스, 프로그레스 바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을 선택 후 버튼의 텍스트를 릴레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릴레이 0을 끌어와서 릴레이에 드랍합니다. 이제 실행시킨 후 릴레이 0이 동작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만일 릴레이 0을 차트에 할당한다면 차트에서도 변하는 모습을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만일 버튼에 그 데이터를 표시하고 싶다면 디스플레이 타입을 픽스드 텍스트가 아니라 evaluated value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표시되게 됩니다. 텍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텍스트도 마찬가지로 표시하고자 하는 텍스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대로 사용할 수도 있으며 만일 IO를 할당한다면 IO를 동작시킬 수도 있습니다. 동일하게 릴레이 0번을 할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디스플레이 타입이 픽스드 텍스트이기 때문에 릴레이 상태가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릴레이라는 텍스트가 그대로 표시되게 됩니다. 실행시킨 후 텍스트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버튼의 표시가 바뀌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테스트 화면에서 릴레이가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텍스트에 나타날 수 있도록 텍스트를 선택 후 디스플레이 타입을 마찬가지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행하면 텍스트 글씨가 릴레이 상태를 같이 나타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는 그 글씨 모양도 함께 바꿀 수가 있습니다. 폰트를 굵게 샵 폰트로 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글씨에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그라운드 컬러의 색깔도 함께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선에서 드래그하여 이렇게 크기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만일 디스플레이 타입이 evaluated value일 때 표시될 로직 값이 릴레이라든가 스위치와 같은 로직 값의 표시를 on, off가 아닌 사용자가 원하는 텍스트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체크박스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시되는 글씨를 마찬가지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체크박스에도 릴레이 0을 할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이나 텍스트와의 차이는 버튼은 마우스를 눌렀을 때 동작하고 떼었을 때는 오프됩니다. 텍스트도 마찬가지로 눌렀을 때와 떼었을 때 동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릴레이의 경우 한 번의 클릭이 ON과 OFF를 토글 시키게 됩니다. 다음은 프로그레스 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릴레이 0번을 할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온오프 상태가 표시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프로그레스 바를 수직으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테이트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실행시키고 릴레이를 키면 수직으로 표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화면에 추가한 위젯을 제거하고 싶을 때는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른 후 딜리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시 위젯을 추가시킨 후 릴레이 0을 할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릴레이 상태가 표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타이틀 글씨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버튼을 표시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버튼의 표시를 디세이블 시킬 수 있습니다. 실행 후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AIM과 AOM을 이용해서 아날로그 전압을 출력하고 전압을 읽어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OM에는 테스트 화면에서처럼 0V가 출력되고 있습니다. AOM의 출력 0번을 차트에 할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력 0번을 각각 버튼과 텍스트와 체크박스 그리고 프로그레스 바 뿐만 아니라 텍스트 박스에도 할당하였습니다. 일단 텍스트 박스의 텍스트를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레스 바는 최소치를 0V, 최대치는 10V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후 그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화면을 통해서 출력한 전압이 정확하게 표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레스 바에서도 2V만큼의 바가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크박스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체크박스의 사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시되는 텍스트를 Vout 0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threshold 밸류가 현재 5입니다. 이 이야기는 전압값이 5V 이상이면은 체크되도록 하고 5V 이하면은 체크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실행 후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V가 출력됐을 때 체크 표시가 되고 다시 5V 이하로 내려왔을 때는 체크 표시가 해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 전압값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 또는 그 이하의 전압용을 표시할 때 유용합니다. 다음은 체크드 밸류와 언체크드 밸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박스는 체크드 밸류에서 체크되었을 때는 체크드 밸류를 출력하고 체크가 해제되었을 때는 해제된 값을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의 경우에는 Vout 0에 체크됐을 경우에는 체크드 밸류인 10V가 출력될 것이며 체크가 해제되었을 때는 언체크드 밸류인 0V가 출력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행 후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되었을 때는 10V, 체크 해제되었을 때는 0V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차트를 새로 한 개 추가한 이후에 이 차트에 Vin 0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처럼 AOM의 Vout 0과 AIM의 Vin 0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Vout AOM에서 출력하면 그 전압은 AIM으로 입력되므로 여기에 표시되는 차트 그래프와 여기에 표시되는 차트 그래프는 서로 동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행 후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트를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1.log로 저장을 했습니다. 이제 차트를 새 로그를 만들어서 앞의 차트를 삭제했습니다. 그런 후 다시 이전 차트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열렸습니다. 다시 실행을 해보면 정상적으로 다시 실행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ENV 센스 모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추가하고 조도 값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의 Y축에 텍스트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손으로 등을 가리고 있습니다. 다시 놓으면 밝기가 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UV 센서를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롤 타입을 리전 타입으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5초로 바꾸었습니다. 위에도 5초로 바꾸겠습니다. 조도와 UV 센서 값이 모두 5초 시간 동안 동작하게 됩니다. 단 조도 센서의 경우는 스크롤 타입이 스크롤 타입으로 되어 있으며 UV 센서의 경우에는 리전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도 센서의 경우 현재 표시가 밖으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표시되는 포맷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 자리가 표시되고 있습니다만 조도는 이렇게 상세하게 표시되는 것은 의미가 없으므로 한 자리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룩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소수 이하는 UV 센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소수 이하의 값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Y 레벨의 포맷을 한 자리 숫자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처럼 조도 센서의 경우는 스크롤 타입이므로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가고 있지만 UV 센서의 경우에는
리전 타입이기 때문에 일정한 범위의 데이터가 표시된 이후 더 이상 차트가 표시되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해 보고 이제 제가 손으로 센서를 가렸다 떼었다 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심값을 기준으로 해서 UV 값이 급출되면 이렇게 값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분께서는 변화치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확인하셔서 변화값이 없다면은 인체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하고, 어떤 변화값이 있다면은, 변화값이 생겼다면은 인체가 검출된 것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온도 센서를 첫 번째 차트에, 그리고 두 번째 차트에는 마이크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간격은 둘 모두 10초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크롤 타입은 스크롤 타입으로 하고 다시 쉐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온도가 표시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손을 온도 센서에 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 값이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현재 마이크입니다. 제가 소리를 내서 마이크에서 소리를 검출하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텍스트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룩스를 연결하고 디스플레이 타입은 evaluated 타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룩스 값이기 때문에 볼트로 표시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유니트 텍스트를 룩스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수 이하 세 자리까지 표시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실행 후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광등을 크고 끔에 따라서 룩스 값이 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센시티비티를 변경하고 싶다면 이렇게 변경하셔도 됩니다. 라이트 한 후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민감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MSB 모듈은 4개의 채널 중 첫 번째 채널과 두 번째 채널이 TX가 RX로, 그리고 RX가 TX로 크로스 연결되어 있으므로 서로 에코 모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TX0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보낸다면 그것은 RX1번으로 데이터를 받게 됩니다. 물론 실제 응용에서는 이렇게 사용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테스트를 위해서는 자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테스트 화면을 통해서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XB를 설정을 통해서 보호 레이스를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채널 0으로 데이터를 전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1에서 데이터가 수신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채널 1에서 데이터를 전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0에서 마찬가지로 에코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70개의 글자를 전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64개의 글자가 전송된 후 나머지 6개의 글자는 나누어서 전송되고 있습니다. 한 번에 전송할 수 있는 최대 바이트 수는 MSB의 경우 64바이트입니다. 이번에는 동일한 동작을 로그에서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박스 2개를 가져다 놓겠습니다. 그리고 한쪽은 텍스트 박스를 버튼을 동작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버튼은 전송이라고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이틀도 TX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T로 바꾸고, 두 번째 것은 RX0으로 타이틀을 바꾸도록, RX1로 타이틀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TX0의 데이터가 RX1에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X0과 RX1을 IO를 할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시킨 후 TX0에 hello라고 전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X1에서 수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가 아닌 경우에는 느낌표 시퀀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진수 FF 값을 보내보고 싶다면 FF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FF로 수신을 하는데, 이것은 느낌표 FF라는 세 글자를 전송한 것이 아니고, 느낌표 FF는 전송될 때는 0xFF로 전송이 되고, 다시 수신했을 때 0xFF를 화면에 표시할 수 없으므로 느낌표 FF로 MSB가 변경해서 PC로 전송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 RS232 케이블을 통해서는 0xFF라는 1바이트가 전송된 것입니다. 만약 차트의 데이터를 저장하기를 원한다면 도구의 차트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차트 데이터는 텍스트 파일 형태로 저장되므로 엑셀에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LMO 모듈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LMO 테스트 창을 제공합니다. 이 LMO 테스트 창은 LMO 마스터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LMO 모듈을 통해서 이지 컨트롤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T 명령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DIO 테스트 창을 띄운 후 AT 명령을 실행해서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IO를 선택한 후, 앞에서 DIO를 선택한 경우에는 ID를 별도로 입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릴레이를 켜고 싶다면 릴레이 0 ON을 통해서 릴레이가 ON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값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ID를 치셔도 관계없습니다. get 릴레이 0에서 릴레이 0이 1이 된 ON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DIO 모듈을 리셋시키고 싶다면 4번 리셋 또는 앞에서 4가 선택되어 있으므로 리셋 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DIO 모듈에 싱크 ON을 하게 되면 지금부터는 값이 변하게 되면 변한 값이 화면에 표시된 것을 자동으로 표시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AT 명령은 모두 텍스트 명령이므로 단넷 이외의 언어를 사용하시는 분들 또는 단넷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손쉽게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전 0.6까지는 매뉴얼이 PDF 파일 형태로 제공되었으나 0.7부터는 이지 스튜디오를 통해서 매뉴얼이 제공되게 됩니다. 자주 확인하셔서 제공되는 매뉴얼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카페를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지 스튜디오 빌드2의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